안녕하세요 여러분, 승진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개발자로 한 2년 가까이 일하면서 이런저런 느낀 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배경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개발자로 일을 처음 시작한 거는 2016년이니까 지금 한 6년 정도 된 것 같고요. 그 처음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그 과정에서 한국의 테크 기업에서도 일을 해봤고, 미국의 실리콘밸리 이외의 지역에서도 일을 해봤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 2년 전에 실리콘밸리로 와서 이렇게 여기서는 2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저의 경험에서 실리콘밸리가 어떤 특징들이 있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그냥 저의 개인적인 감상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그런 영상이 될 것 같네요. 한 세 가지 제가 생각하기에 특징적인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 세 가지가 다 얽혀 있는 것 같아요, 서로. 그래서 바로 얘기를 해보죠.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 실리콘밸리가 개발자에게나 혹은 테크 인더스트리에서 커리어를 해나가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누구나 할 법한 얘기고 당연하게 들릴 수도 있고 한데, 제가 이거를 직접 피부로 느껴보니까,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게 정말 더 확실하게 와닿더라고요. 먼저 커리어적인 어떤 경험이나 성장의 기회로만 봐도 이 실리콘밸리는 굉장히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죠. 많은 글로벌 테크 기업의 본사가 위치해 있기도 하고, 또 스타트업 생태계가 굉장히 활발하다 보니까 이 안에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테크 기업들이 스타트업으로부터 이렇게 성장해 나오기도 하고요. 또 그런 테크 기업들 사이에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죠. 항상 경쟁이 일어나고 있고, 더 많은 사용자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더 많은 사용자가 우리 제품을 매력적으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비디오 스트리밍 같은 서비스를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넷플릭스를 대표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 또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도 프라임 비디오라는 서비스가 있고, 또 요즘엔 디즈니 플러스도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을 텐데, 이 다양한 서비스들이 모두 다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더 많은 기능을 개발하고 자기 제품을 개선하고 그렇게 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 말인즉슨 테크 업계에서 커리어를 해나가는 개인에게도 어떤 새로운 제품의 기능을 개발하고 또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들이 항상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고요. 또 기회의 땅이라는 이런 차원에는 이 금전적인 면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흔히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회자되는 그런 이야기가, 실리콘밸리에 가면은 대졸 초임 개발자가 1억을 넘게 받는다더라, 되게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저도 들었었고, 오기 전에. 그리고 또 그런 얘기가 이제 많이 떠돌고 있는 거를 보죠. 그리고 또 여기 실리콘밸리 지역에 살인적인 물가라든지 집값이라든지 이런 얘기도 어느 정도 유명한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 와서 2년 동안 이렇게 살면서 주변을 좀 보고 듣고 하면서 느낀 점은, 그런 이제 엔트리 레벨의 개발자, 그거를 넘어서 더 넓게 더 멀리 봤을 때 이 어떤 금전적인 보상의 업사이드랄까, 그런 것도 굉장히 확실히 있다, 이런 거를 점점 알게 되는 것 같아요. 한 이제 주변에서 경력이 10년 15년 이렇게 되신, 또 좋은 커리어를 쌓아오신 분들이 어디로 옮겨가면서 얼마만큼의 보상을 받으면서 간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직장인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액수였나 싶을 때가 정말 많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액수는 levels.fii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테크 기업별로 직급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는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신입 레벨이 아닌 임원급 돼 보이는 그런 높은 레벨의 직급을 클릭해서 보시면은 지금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더 감이 잘 오실 거예요. 물론 그렇게 크게 이제 커리어적으로 성과를 내려면은 본인의 노력도 노력이지만 운도 좀 많이 따라줘야겠고 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그런 보상의 업사이드는 이제 주식으로 인한 그런 건데요. 어떤 거냐면은, 이제 이 실리콘밸리 테크 기업들이 많이들 이제 보상 패키지를 주는데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본급이 되겠고, 연에 얼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간 성과 보너스. 이거는 기본급 대비 기본적으로 몇 %, 그리고 성과에 따라서 변동 가능, 이런 식이고, 세 번째는 이제 주식 보상이에요. 이게 이제 한국에서 일하던 거랑 비교하면 굉장히 좀 특이한데, 주식 보상은 어떤 식으로 많이들 계약이 되냐면은, 이제 입사를 하는 그 시점으로부터 4년 동안 얼마만큼의 주식을 주겠다, 이렇게 돼요. 근데 그럼 그 주식은 어떤 식으로 주게 되냐, 입사를 하는 그 시점에 그 근처에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딱 그 액수가 정해지죠. 그 주식의 수량이 결정이 되고, 그럼 그걸 이제 앞으로 4년 동안 나눠서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직급에 따라서 또 그 주식의 규모는 굉장히 다른데,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신의 보상 패키지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높아지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들어가는 시점에 주가가 고정을 해놓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입사일 이후로 이제 회사 주식이 계속 올라간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그럼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자신이 받는 보상의 액수 자체도 그냥 같이 많아져 있는 이런 상황이 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입사하는 그 시점에는 내가 연에 1,000만 원씩 주식 보상을 받기로 돼 있었는데, 근데 또 운이 좋아서 한 3년 지나고 나니까 그 주식이 한 10배가 돼 있었어요. 그러면은 나는 원래 1,000만 원 받기로 돼 있었지만 그 주식의
액수 자체는 이제 4년 차가 돼서 주식을 진짜 받을 때는 그게 이제 1억의 가치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1억의 가치를 받는 게 되고 뭐 이런 식이에요. 좀 꿈 같은 얘기긴 하지만은 이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보면은 테크 기업 중에서도 뭐 한때는 이제 전망이 안 좋게 비춰져서 주가가 굉장히 폭락했다가 그 이후로 이제 복구를 가파르게 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주식의 상승을 가져온 뭐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스냅을 예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셜 미디어 앱인데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스냅의 주가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운 좋게 그렇게 주가가 가장 낮은 지점에서 기업에 입사한 그런 사람들의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자기의 그런 주식 보상의 가치가 몇 배로 올라가는 뭐 그런 경험을 했던 거죠. 또 비슷하게 주식 공개가 아직 되지 않은 이런 초기 스타트업이나 뭐 유니콘이라고 불리는 이제 상장을 앞둔 기업들에 들어가서, 근데 그 기업들이 이제 상장이 되면서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런 주식 가치가 이제 확 오르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저는 뭐 아직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은 없는데 이런 얘기를 보고 듣다 보면은 와, 정말 가끔은 참 현실적으로 들리지 않는 뭐 그런 상황도 있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특징적인 부분은 어떤 조직의 운영적인 면에서 굉장히 좀 역동적이다. 그로 인해서 좀 개인에게 요구되는 자질이, 개인한테 중요하게 여겨지는 자질이 조금 다른 면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드려볼게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테크 기업의 그 일반적인 평균적인 근속 연수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뭐 보통 한 2년에서 3년을 얘기를 해요.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식 보상 패키지가 보통 이제 4년 단위로 나가기 때문에 그 4년이 지나면 주식 보상 패키지가 뭐 현저하게 줄어든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서, 그러면 이제 주식 보상이 줄어들기 전에 그런 사이클에 맞춰서 회사를 옮기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커리어적인 그런 기회가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이직을 하면서 연봉을 올릴 수도 있고 그런 기회도 굉장히 많고 하기 때문에 더 짧은 주기로 이제 회사를 옮겨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오히려 이제 능력이 좋은 사람들일수록, 그러다 보면은 개별 조직의 입장에서는 그게 어떤 그림이 되냐, 굉장히 이제 순환이 빠르게 그렇게 조직이 운영이 되게 되죠.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뭐 처음에 적응한다고 한 반년 뭐 1년이든 배우다가, 그러다 이제 퍼포먼스를 빡 내는 그 다음 뭐 1년이든 2년이든 그러고 나면 이제 그 사람은 또 뭐 어디 딴 데로 가겠거니, 이게 이제 평균적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느낌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개인한테 요구되는 자질 중에서도 특별히 강조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를 얘기를 할 건데, 먼저 하나는 이 배우는 능력이 굉장히 좀 중요해지는 거죠. 개발자 본인도 이제 어떤 일정 주기가 되면 어디 딴 데로 가고 뭐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팀에서 배우고 그럴 일이 굉장히 좀 일상적인 느낌인 것 같고, 그리고 새로운 회사, 새로운 팀에서 배우는 과정에 있어서도 뭐 어떤 그 팀에서 막 터줏대감 같은 사람이 있어서 뭐 여기 가면은 다 물어보면 이 사람이 다 알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굉장히 이제 파편화된 지식들을 자기가 자발적으로 어떤 게 중요한지를 알아서 추려내고, 물어볼 사람은 누군지도 알고, 이런 식으로 능동적으로 빠르게 학습해내는 능력이 굉장히 좀 중요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리더십, 뭐 커뮤니케이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비슷한 논리로 어떤 조직에서, 팀에서 뭐 제품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또 어떤 한 명의 의사결정자가 있어서 이 사람만 거치면은 모든 게 다 통과되는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게 보통은 아닌 것 같고, 다 이제 여러 가지 팀이 얽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해관계자랄까, 그런 당사자들도 계속 바뀌고 시스템도 계속 바뀌고,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떤 개발자로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사람들을 잘 어떻게 뭐 이끌어 나가야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사람들의 걱정거리는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고, 그거를 내가 다 이렇게 뭐 염려가 되는 부분은 좀 해결을 해주고, 뭐 타협할 부분은 타협하고, 그 다음에 밀어붙일 부분은 밀어붙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내 프로젝트를 수행해 나가야 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정도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다 이게 얽혀있는 얘기인 것 같죠. 그러니까 이제 실리콘밸리의 그런 보상 체계와,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한 조직의 특성과, 그걸로 인해서 이제 개인에게 요구되는 자질이 조금 특수한 면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오늘 영상에서 드려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마쳐보도록 하고요. 뭐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도 남겨주시면은 같이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실리콘밸리에 사시는 다른 분들이 계시면은 또 어떤 경험을 하고 계시는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 채널에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께서는 이런 류의 미국 테크 기업에서 일해 나가는 뭐 어떤 커리어 이야기를 계속 영상으로 올릴 거니까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영상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승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